네,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은요, 저희 키움증권에서 건설업종 담당하시는 신대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사실 건설업종이라고 쓰고 사실은 원전이라고 읽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건설업종도 원전의 K원전 그 팀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건설 원전 연결해 보셨을 때 국장 많이 하셨던 분들은 바로 그냥 한 종목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현대건설이죠. 그렇죠. 현대건설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 먼저 고찰을 좀 하고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원전이 지금 뜨고 있는 배경, 뭐 미국 증시에서 또 난리 났더라고요. 오클로나 이런 종목들.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 쪽에 원전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확신이 글로벌 증시에 계속 깃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지금 주요 선진국들 중심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 표를 잠시 봐주시면 이제 24년부터 30년까지 그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자체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공 부분 외에서도 이제 민간 부분까지도 많이 증가를 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전망도 많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빅테크 기업들. 네, 오라클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렇게 포함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여기까지는 아는 내용이고 네. 왜 시장 일각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과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뭐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30년까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비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네. 그러면 이제야 2025년이니까 아직 한참 남은 거네요. 아직 한참 남았죠. 아니 그러면 그 기업들이 원전과의 어떤 연결되는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 게 있으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가끔 발표를 하죠. 네, 그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오픈 AI도 그렇고 최근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하나씩 어떤 원전 사업자한테 가서 데이터 센터에 연결될 수 있는 원전 하나씩 지어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대형 원전도 포함이 되고 SMR도 포함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거기에 이제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원전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데 사실 전력이라는 게 굳이 원전을 지어서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형 원전 건설하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린다. 그리고 또 SMR이라는 소형 원자로는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과연 이 그 발전원에 대해서 원전의 비중이 현재 얼마고 앞으로 어떻게 늘어날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원전 자체에 대한 비중, 지금 전력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다만 이 원전 자체가 데이터 센터에 되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게 이게 기저전력으로서 원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기저전력? 네, 기저전력으로서 좀 역할을 하고 있고 단기간에는 뭐 당연히 ESS를 도입하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전력을 대체를 할 수 있겠으나 좀 중장기적으로 전력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좀 기저전력으로서 원전이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IEA에서 지금 추정을 한 것으로 보면은 24년도 기준으로 현재 그 23년도에 416기가와트였던 원자력 발전 용량이 50년까지는 최소 647기가와트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 원자력 기구의 그 전망치를 보더라도 지금 5년 연속으로 계속 수요 전망치를 상향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전에 대한 그 전력에 대한 수요는 많이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엄청난 수요로 인해서 요거를 그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아닐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거네요. 우리가 앞으로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 방향성 또한 틀린 것은 아니다. 지금 방향성 자체는 정해져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매수할 만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방향성을 놓고 왜 하필 굳이 K원전에 관심을 갖느냐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사실 제가 들은 지식에 따르면 미국의 원전이 생각보다 좀 오랫동안 쉬어서 기술력이 의외로 K 원전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이 건설에 있어서는 충분히 K 원전이 되게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00년도부터 25년도까지 자료를 보았을 때 네. 대체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은 그 원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대형 원전 시공 경험을 좀 보았을 때 중국이랑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국이 제일로 많다는 점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특히 건설사들에 있어서는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냥 지금 표만 봐서는 3등인데 네네. 미국이 중국 원전이랑 러시아 원전을 갖다 쓸 일은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물론 뭐 서로 사이가 좋아져서 뭔가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저 중국과 러시아를 빼고 본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이 사실상 월드 베스트일 수도 있는 거네요. 특히 이제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이게 최근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지어졌던 주요 호기였던 이제 보글 3, 4호기라든지 플레이밍빌 3호기라든지 힌클리 포인트 C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연 횟수나 공사 비용 자체가 많이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보이지만 이제 UAE 바라카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에서 지었던 건데 이게 공사 비용도 그렇고 지연 횟수도 되게 제한적이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시공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UAE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수주를 해냈고 거기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했던 그런 사례였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뭐 납기를 잘 지키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당연한 일인데 다른 나라는 그게 아닌가 봐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조업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속적으로 원전을 계속 지었던 나라거든요. 예. 이 원전이라는 플랜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공사를 하면서 터득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 건설사들이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이게 꾸준히 해왔던 거를 누구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시공사인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이렇게 두 개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이 두 개 중에 오늘은 사실 뭐 둘 다 얘기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현대건설만? 오늘은 현대건설만. 그럼 현대건설만을 정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먼저 미국 시장에 대한 원전을 조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좋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페르미 아메리카라고 하는 현재 이 프로젝트가 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인 게 이 현장 자체의 이름이 도널드 J 트럼프 현장이고요. 이 대형 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가 이름이 트럼프 1기부터 트럼프 4기까지로 명명이 돼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트럼프 이름 붙여서 하는 거면은 빨리 하고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빨리 하고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이거 공동 창업자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의 에너지부 장관이 공동 창업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이거는 정말로 미국에서 빨리 미루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현재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랑 MOU가 체결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그래요? 피드라든지 EPC 부분에서 충분히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현대건설의 이 페르미 아메리카의 좀 주요 일정을 보게 되면은 네. 25년도 1월 달에 사실 설립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6월 달이랑 8월 달에 COL 신청서를 이미 다 제출한 상황이고 9월 달에 이미 심사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1월에 만들어진 회사가 저 큰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고요?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자체를 지금 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주를 한 게 아니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업체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업체고 10월 달에 이미 상장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되게 투자의 사이클이 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 시장의 원전이 빨라짐에 있어서 현대건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제가 페름이라 그래서 못 알아들었네. 펌이라고도 가끔 부르던데. 그렇죠? 네네. 최근에 상장해서 난리 났었던.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대건설이 엮여 있는 줄 몰랐네요. 그러면은 뭐 현대건설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뭐 이미 설명이 끝난 것 같은데 뭐 추가로 보충해 주실 내용들이 있을까요?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 지금 현재
과거랑 좀 다른 부분이 지금 30년까지 10개 웨스팅하우스 모델 10개를 착공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 COA 신청을 좀 받았던 부분들로 어느 정도 좀 그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게 현재 NRC에 뭐 추가적으로 인허가 신청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 30년까지의 착공을 좀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COL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그 파이프라인으로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된 부분은 없는데 좀 그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수주까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 혹시 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 전략? 뭐 지금 어쨌든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좀 많이 받긴 하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원전 미국이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된 테마들은 별로 하락을 하지 않았고 좀 탄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건설의 하락만이 최근에는 좀 단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이 좀 발표되고 어느 정도 픽스가 된다면은 내년도부터는 다시 원전에 대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곧 나오고 그 시점을 좀 보면서 투자에 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6월까지 올랐던 데는 그 두산에너빌리티랑 같이 올라왔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잘 버텼던 것에 비해서 현대건설은 많이 밀렸네요. 이게 아무래도 그 본업의 어떤 차이라고 봐야겠죠. 네, 본업의 차이도 있고요. 이게 6월 27일 이후로부터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네. 이제 당시에 6월 27일 날 그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영향도 좀 있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8월 달에는 그 본드콜에 대한 영향이 나오면서 이제 3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그동안 원전 주식들이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불확실성이 사실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규제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거의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조금씩 어쨌든 그 재료의 어떤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좀 내성이 생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규제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상수로 좀 생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내 부동산 시장에 많이 민감한 건 사실이나 점점 이제 원전에 대한 그 매출이 좀 본격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그 민감도 자체는 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좀 더 기대치를 지금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동산 정책 생각하면 건설주는 지금은 좀 멀리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만 현대건설만큼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전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지금 안 샀다가 또 멀리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원전주 찾고 계신다면 현대건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한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